테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갔지? 칠판 쓸 공간이 별로 없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했어?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명하는데 뭐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하지 마자. 배고플 테니까 좀 빨리 하고 끝내자.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9페이지부터 보험계약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그 다음 쭉 넘어가면서 쭉 내용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까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걸 공부할까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읽어보세요. 어차피 뭐 설명드린다고 공부 안 하실 겁니까? 뭐 그 듣고 안 하고 아니잖아. 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가 중요한지는 거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보험계약법. 별도로다가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1월 달에는 2달 과정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뭐만 할까? 요약 강의를 할 겁니다. 평상시는 몇 주가 나가냐면 거의 9주 내지 많을 때는 10주까지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하루에 5시간씩 10주면 몇 시간이야? 50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면 그거 다 들으면 좋은데 벅차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4주 강의로다가 줄이는 요약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안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간 중에 세부적인 것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 나는지 그것만 찍어서 착착착착 정리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0시간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총 4주죠? 그러면 5, 4, 20, 20시간 정도 되면 그 50시간 동안 평상시에 강의하는 것 중에서 압축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인터넷 듣는 분들도 몇 시간짜리 듣고 본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으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들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천재게?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시간이 없으면 다시 또 다 듣기 벅차니까 뭐만 듣는다? 20시간짜리 요약 강의만 다시 한번 듣는 거. 그래서 이번에 현재 있는 강의 중에 요약 강의가 없어요. 올려지는 것 중에. 그래서 그걸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약 강의로다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 본 강의는 올해는 촬영 별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책하고 전제로서 똑같이 그 책을 쓰고 있어. 다만 올해 시험 본 것 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간 거. 또 판례 중에 일부 개정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은 거기다 일단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보험계약법 그 수정표 개정한 것들 바꾸는 내용만 조금 현재 한 2페이지 정도 들어있는데 그거 출력해가지고 책 있는 데다 그거 수정해 주시면 되고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지금 1월 초까지 나오는 판례는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또 판례 강의는 언제 하죠? 이번 12월 11일 날이 첫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 전주까지는 아직 지금 강의하는 게 1월 1월 11일 첫 강의고 요 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요 그러니까 1월 첫 주 있죠? 그거는 현재 나가고 있는 강의. 그게 9주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9주까지 넘어가려고 지금 이건 안 되고 1월 11일부터가 신년도 강의 첫 강의입니다. 근데 이 11일 날 요 날은 무슨 강의다? 요건 판례 강의만 할 겁니다. 그래서 판례 강의를 1월 11일 날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전까지 못 올랐던 신판례만 그러니까 2018년도 판례겠죠? 아니 2019년도 판례하고 2020년 1월까지 나왔다면 거기까지 최신 판례는 할 겁니다. 출제원들이 2월 초에 출제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시험 문제 나더냐? 1월 달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사실은 이전까지 1월 달까지 낸 건 딱 한 문제밖에 없어. 다 그 전년도까지는 11월 달까지 나오던 판례들은 시험 문제 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1월 달 판례까지 내는 바람에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언제야? 4월 달에 시험 보는데 1월 달 대법원 판례를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반칙이죠, 사실. 그건 다음 연도에 시험 내지. 아니래. 그런데도 그 당연연도에 1월 달에 나온 판례를 4월 달에 시험 문제 낸다.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공부한 사람들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판례 찾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그걸 찾아가지고 공부하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가 고지랄로 나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1월 11일 날 작년도 판례하고 1월 11일까지 나오는 판례가 있다면 아직 몰라요. 대법원에서 나온다면 그 판례들만 다시 정리해 줍니다. 최근 나는 시험 문제가 최근 판례들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근 판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뭘 낼 수밖에 없어. 신선한 거, 싱싱한 거, 그죠? 새로 나온 거. 그런 판례들이 최근 판례들이 상당히 많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 만약에 판례가 20개라면 그중에 5개 정도는 시험 문제 내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판례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새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판례집에 들어있는 것도 2018년도까지 판례죠. 2018년 1월 11월까지 판례일 겁니다. 그것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거,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 올해 거죠. 올해 나온 판례들은 별도로 요때 요날 판례 강의에서 이때 특강식으로 다 하루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1월 이제 셋째 주가 될 거야. 그래서 3주차하고 4주차는 강의가 없어요. 이때는 뭐죠? 이때는 설날. 뭐라고 해야 되냐? 구정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냥 설날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이때 신정, 아니 부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2월 달로 넘어가서 1월 1주, 2주, 3주, 요 3주차까지 해서 요거하고 합쳐서 총 몇 주차? 이게 4주에 걸쳐서 뭐가 들어간다? 보험계약법 핵심 정의만 여러분들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핵심 정의 몇 시간? 20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핵심 정리식으로 여러분들 해드릴 거다.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월 넷째 주하고 다섯째 주하고 아마 2월 달이 총 5주가 나올 거야. 마지막 토요일 날이. 그럼 마지막 이때는 뭐 할까요?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줄여서 근태법. 요 근태법을 10시간 강의만 할 겁니다. 옛날에 12시간 정도 강의했었는데 더 줄이려고 그래. 그렇게 가진다나 근태법은 몇 문제밖에 안 나죠? 5문제 나는데 이걸 가지고 12시간씩 하는 것도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더 줄이자. 근데 다만 올해 시험 문제가 조금 깊게 났었어. 평상시 내던 문제보다 올해 시험 문제 조금 더 깊게 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시험 문제 내는 경향에 훑어보던데 이런 것들만 정리하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는 것들 그것만 정리해가지고 판례를 종전에 많이 강의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판례 강의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판례가 꽤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로자들과 부딪히는 거잖아. 전부 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뭐 있어? 불만.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사실은 다 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판례가 정답으로 내는 건 아직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판례 강의를 줄이고 대신 요새 시험 문제 올해 깊게 났던 거 그걸 짚어가지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요거는 다시 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법은 다시 촬영할 게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 똑같고 거기다 새로 이번에 개정돼서 시험 문제 났던 거하고 올해 개정된 내용 그것만 조금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별도로 다 그거는 강의를 안 하고 그건 자료로만 별도로 올려드릴 것이고 그건 대신 보험계약법 핵심 정리하는 데서 정리할 건 그때 드릴 것이고 이거 근대법은 새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 시험 문제 나니까 그동안 나던 경향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그걸 맞춰서 대신 공부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대법은 5문제 나지만 사실은 시간은 이거 몇 시간이야? 사실 이 두 번 하니까 5시간이면 10시간. 10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물론 자기가 복습하는 거 한 번만 더 봐. 속에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봐요. 그래도 5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춘다? 그건 4문제예요. 5문제 중에 이건 4문제 맞추는 이런 걸 무슨 법률이 하죠? 효자 법률이라고 합니다. 예, 효자잖아. 합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법입니다. 근데 5문제밖에 안 나니까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점수 충분히 나오는 거. 즉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인풋에 비해서 뭐가 높다? 아웃풋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점수는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리하십시오. 보험계약법은 워낙 내용이 많아. 거기다 특히 무슨 문제가 많죠? 판례. 40문제가 난다면 이제 여러분들 20문제죠? 계리사 기준이다. 그럼 20문제가 난다면 20문제 중에 적어도 15문제 이상이 뭐가 들어가죠? 반드시 판례가 들어있습니다. 그 지문 5개 중에 지문 4개 중에 어딘가는 반드시 판례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판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손해사정사하고 보험계리사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법 40문제 냅니다. 우리 계리사는 계약법에서 20문제, 여기 근태법에서 5문제, 나머지 15문제가 보험업법.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뽑습니다. 40문제, 20문제 뽑아. 제가 이걸 분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갖다 놓고. 그래서 보험계약법 40문제 손해사정사 시험 문제에서 20문제를 계리사건을 뽑는데 어떤 걸 계리사건으로 뽑는지 그 어떤 성향이 있는지 경향이 있는지 이것 좀 분석해 보려고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걸 찾아봤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뽑는 거 어떻게 뽑는 거죠? 그냥 봐서 지들이 알아서 뽑는 것 같습니다. 뭐 계산 문제를 많이 낸다. 판례 문제를 특히 많이 낸다. 특히 어느 파트를 더 많이 낸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뒤져봤는데 별로 그런 성향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40문제, 20문제 뽑는데 다만 어떤 경향은 조금 있느냐? 조금 있는 경향이 있어요. 40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 그것이 정성 들여서 조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제 만들어서 법주문 갖다 그냥 찍찍찍 삐껴놓은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 그런 문제들은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들 계리사 시험에도 그걸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그 분석은 약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다고 맞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떤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문제죠. 조금 좋다. 정상이 들어간 고급 문제. 사실은 정상이 들어가면 문제가 어떻게 되죠? 어려워져요. 예, 정성이 들어간 문제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정성 들여서 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내자는 게 틀리게 하려고 정성 들여서 내지 맞추게 하려고 정성 들여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계리사 쪽에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떤 성향에 의해서 뭐 어느 파트를 더 많이 낸다, 또 어떤 걸 더 낸다 이런 경향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출제할 때 조금 정성이 들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뽑아가지고 20문제를 발췌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1, 3, 5, 7, 9 이렇게 뽑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들이 자기 내서 40개 중에 어차피 반을 뽑는 거니까 홀수 짝수 이렇게 뽑아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여기 있는 문제 그다음에 연속 요 문제 뒤에 있는 거 연속 그다음에 쭉 건너뛰다가 또 한 문제 이렇게 하셔서 이게 꼭 똑같은 패턴이 아니고 건너뛰었다가 바짝 붙였다가 이러면서 골라내는 거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뽑을 때 조금 정성 들여서 뽑지 않는가 조금 문제가 지들이 좀 정성 들여서 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내지 않느나 그래서 손해사정사하고 보험계리사하고는 같은 문제지만 사실은 계리사 쪽의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더 조금 어렵다.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야. 더 어려운 게 있는데도 그거 안 내는 것도 있어. 그런 것은 꼭 그런 경향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자. 자, 이것이 우리 손해사정사하고 보험계리사 문제를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뭘 봐야 돼? 이것까지 다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작년도 40문제 난 거 있죠? 기출문제 풀 때는 이것까지 다 보십시오. 이것만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보험개혁법 우리 11년치 거 그거에 대한 문제집으로 다 별도로 내려고 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문제집으로 낼지 안 될지. 왜냐면 문제집으로 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좀 판매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안 낼 수도 있어. 책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한 1000부 찍어야 되는데 그 찍어가지고 남아버리면 다 폐지처럼 변하잖아. 그럼 내년도 가면 또 새로운 문제 또 들어가는데 그럼 또 새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아직은 찍을 거 계산해서 지금 책자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 거기까지 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안 되면 그냥 여기서 별도로 프린트물로 찍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옵셋인가 뭐로 찍는 게 있어. 근데 비용이 그 한 부 찍는데도 한 10,000원 가까이 가. 그래서 좀 비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 망설이고 있는데 출판하는 것보다는 사실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들거든요. 보기에는 별볼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럼에도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만 이렇게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책으로 내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어쨌든 요 문제를 풀을 때는 요 20문제만 풀지 말고 40문제를 다 들여다보는 게 다 우리 시험과 직관된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낫고 거기 문제집을 보면 각 문제마다 자, 손사 1번부터 40번까지 있죠? 그래 놓고 이 문제 중간중간에 계리사 1번, 계리사 2번, 계리사 3번, 계리사 문제는 거기다가 또 손사 문제 옆에다가 계리사 문제라고 번호까지 다 써놨어요. 해당 연도 20번까지 씁니다. 옛날에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순서대로 됐었어. 요 손사 문제 있죠? 40문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20번까지 계리사 문제 이렇게 냈었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게 안 냅니다. 건너뜁니다. 여기 1번, 계리사 문제는 순서대로 있죠? 근데 이거 1번, 2번, 그다가 이거 걸면서 이쪽에 3번, 들어갔다 이쪽으로 4번. 왜 그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순서를 굳이 그렇게 바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장에 한 장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문제가 한 문제가 다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길은 것들이 중간에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순서를 갖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1, 2 갖다 다시 5번 이런 식으로 약간 섞지 않나. 한 페이지에 그 문제를 여러분과 다 넣다 보니까 그런 배열이 있지 않나라는 추측은 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순서대로 쪼록 안 내고 약간씩 순서는 바뀐다. 뭐 바뀌는 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단 2월달까지 강의가 이루어져서 판례 강의 먼저 하고 핵심 유학 정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태법 2주 하고 이러면 끝나고 그다음에 3월달하고 4월 초까지 있죠. 이때는 뭔다? 총정리 문제를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약 4주 정도에 걸쳐서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40문제니까 4, 46. 약 4주 내지 많이 가면 5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총 한 160문제 내지 약 200문제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면 아마 그건 종합정리를 할 거야. 종합정리로. 그래가지고 별도로 다 정리하는 그 문제 보면 하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쫙 있는 게 있어. 관련된 것들. 그래서 공부가 됐을 때 마지막 정리하는 용으로 다 핵심 총정리는 3, 4월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전반적으로 가는 힘든 강의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별도로 인터넷에서 촬영하는 것들 뭐는 안 쪘죠? 우리 원래 강의 보험계약법 기본 강의 그 50시간 하는 거 그거는 이번에 새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요거 보험계약 핵심 정리는 따로 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이렇게 듣는 분들은 아마 이거 무료로 다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패키지로 듣는 거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법 패키지로 들으면 이거 핵심 정리는 아마 서비스로 다 그냥 덤으로 다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 하여튼 참고해가지고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아셨죠? 아마 차후에 다시 공고가 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옛날에는 효자 과목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점수 참 잘 나오던 과목이야. 보험계약법하고 업법하고 두 가지는 적어도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지. 그거 못 맞으면 비읍, 시옷 소리 듣는 시세였죠. 비읍, 시옷 뭐죠? 빙신 이 소리 들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보험계약법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진짜 손도 못 댈 만큼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29회 이제 39회였나요? 그때는 과하게 속출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법조문 갖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어린 택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위험은 그건 도박성입니다. 어렵고 어디까지 본다? 판례까지 보고 거기다 뭐까지 나더냐? 학설까지 냅니다. 학설. 학설은 판례고도 아니잖아. 그냥 누가 주장하는 거야? 교수들이 지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럼 학설이라는 건 반드시 뭐겠죠? 대립이 됩니다. 한 가지만 있다면 학설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너는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그걸 시험 문제로 내버립니다. 거기다 특히 뭐 누가 들어가더냐? 통설이고 다수설인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문제 내면 그러려니 해. 근데 꼭 누가 들어간다? 소수설. 몇 명 주장하지도 않는 거. 근데 지가 주장하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든지 부각시키고 싶어가지고 시험 문제도 널널 내놓고 그걸 문제라고 풀으라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 거 홍보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꼴이 됐더냐? 문제가 옛날에 냈던 거하고 문제가 상충되는 게 있어. 옛날에는 이게 정답이었어. 분명히.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낼 건 아니래. 이게 정답이래.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저쪽에서 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게 정답이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장하던 걸 정답이었어. B라는 사람이 내는 게 정답을 했어. 다시 A라는 사람의 정답. 무슨 시험 문제를 갖고 지들이 무슨 고집 부리는 시험 문제냐고.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새 시험 문제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을 주장하는 거. 이거는 저는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상시 지론인데 우리는 뭐만 배우기도 바빠. 법률 조문 외우기도 바쁘고. 두 번째 판례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법률과 판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야? 현실이니까. 그죠? 법조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례. 이건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학설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다수설, 수설까지 왜 구분해서 외워야 되냐고. 우리는 뭐만 알아도 돼. 다수설, 통설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수설까지 그걸 다 외워야 된다? 우리가 무슨 학자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점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문제들을 자꾸 깊게 들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낼 만큼 냈잖아. 벌써 40회가 넘었다고 생각해봐. 몇 문제가 된 거야? 40회만 따져도 40문제씩 40회 뭐 몇 번입니까? 뭐는 그죠? 400문제는 냈잖아. 그죠? 그럼 아니지. 446. 1600문제인가? 맞나요? 1600문제를 내놨으니 이제 더 이상 낼 게 있어 없어?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장난한다? 말 장난합니다. 그래서 특히 법조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뭐야 된다? 꼬장꼬장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주 성격 좋으시면 법 공부 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본인 생각에 스스로 성격이 꼬장꼬장하다 아니다. 본인 생각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걱정 싫어. 걱정 싫어. 왜? 시험 문제가요. 아주 말장난 가지고 어떤 때는 단어 하나 갖고도 시험 문제 납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데 보상이냐 또는 배상이냐. 단어 중에 쭉 나가는 문장 속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래요. 그럼 지문 4개가 나왔잖아. 합천 나왔는데 그 중에 틀린 게 무슨 단어다? 요거. 배상이라고 써야 될 걸 뭐라 썼단다? 포상이라고 요 하나 단어 딱 하나 바꿔가지고 그 지문 4개 중에서 하나 바꾼 거 그걸 고르랍니다. 저도 처음에 시험 문제 푸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야. 4개를 다 봤는데 틀린 게 없는데? 이상하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 그랬더니 뭐가 틀렸어? 요가 보상자하고 배상자 이걸 틀리게 냈더라고. 그래서 설마 저걸 문제 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나중에 정답 보니까 진짜 정답이 저걸 낸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 참 출제원들 할 것들 뒤지게 없다. 물론 보상과 배상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 문제 낼 수는 있지만 단어 하나를 바꿔내는 거 이걸 뭐라 한다? 보험계약법.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꼬장꼬장해야 돼. 성격이.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한다? 문장이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문장이라면 이 한 문장을 한꺼번에 다 읽어서는 안 돼요. 항상 법은 어떻게 공부한다? 잘라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을 잘라야 돼. 요 앞부분, 그다음에 그다음 파트, 요 파트, 요 파트, 요 파트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 이렇게 정리해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면서도 어떻게 풀죠? 이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맞아. 여기 틀렸어. 여기 맞아. 하면 여기 틀린 거야. 이거 찾는 거야. 근데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쭉 읽어버리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죠? 쭉 읽었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틀린지를 못 찾아. 그래서 법 공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잘라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 요거 한 문장에 3개 내지 4개, 많으면 5개까지 나눠지거든. 그걸 여기를 하나하나 봐서 요 내용 중에 어디가 틀린지를 찾아내는 거.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객관식은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 읽어버리면 아무리 시험 문제 찾아도 답이 안 보여. 나중에 뭘 보면 알아. 답을 보면 알아. 내가 모르던 게 아니야. 근데 또 답을 봐야 비로소 뭐죠? 아, 참 맞아. 이게 답이다. 그때 가서 눈에 확 보입니다. 문제 풀 때는 안 보이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두리뭉실하게 읽어서 그래. 이렇게 잘라서 읽는 공부를 안 하면 이 법은 그게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도 저거는 밑줄을 긋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먼저 연필로다 먼저 이렇게 권하면서 해놓고 그다음에 자를 대가지고 색깔별로 구분합니다. 요건 무슨 색 색깔 따라 달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쫙쫙쫙 이렇게 꺼놓고 토막토막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밑줄을 쫙쫙쫙 넣어가죠. 그래갖고 그거 하나하나를 익혀버립니다. 그럼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물이 그냥 이렇게 큼직한 구멍 난 그물이 아니고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고기 잡는 거와 똑같습니다. 웬만한 고기는 거기 다 걸려들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법 공부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사실은 답을 찾기 어렵다는 거. 그거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거.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그밖에 안 돼. 오케이. 온라인 강의에서 네. 그 근태법은 새로 찍어서 올려주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근태법. 그럼 그 PPG 강의에서는 네. 근태법이 어떻게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때 교체됩니다. 그때 근태법이 새로 찍으면서 패키지에서는 다시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상에서 듣는 분들은 나중에 현재 패키지로 듣고 있다가도 나중에 이건 뭔다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듣던지 지금 듣고선 그때 다시 바꿔도 됩니다. 근태법에서는 2군데가 바뀌었어요. 그 문장이 2문장이 바뀌었거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태법 개정된 건 별도로 다 자료로 다시 올려드릴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아까 손들은 두세 번 되다가 갑자기 한 번으로 끝났다. 공통된 질문이었나 보다. 다른 분 없어요? 없습니까? 자, 그럼 식사 맛있게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